리더의 말과 조직 문화입니다. 리더십이란 단어 앞에서 우리 변 대표님이 잘 정리를 해 주셨을 건데 그래도 하나만 또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을 정의한다는 것은요, 너무 막연하기도 합니다. 네이버 쳐도 나와요. 그죠? 사전적인 의미. 근데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라는 것도 있지만 조작적 정의라는 게 있어요. 조작적 정의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사전적 의미는 원래 사전을 치면 나오는 거고요. 조작적 정의는 나만이 내리는 정의예요. 리더십에 딱 누가 물어보면 네이버 보고 그대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하면서 느끼던 리더십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사전적 의미도 아셔야 되고 사전적 의미를 아시는 상태에서 조작적 의미가 나오는 겁니다. 맞나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리더십이란 뭐 여러 가지, 근데 저는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향력이라고 봅니다. 여기 앞에 빠져 있죠. 앞에 형용사가 이렇게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선한, 네, 좋습니다. 선한 영향력. 네. 나쁜 영향력도 있거든요. 네.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리더들이 하는 영향력이 뭘까요? 말, 행동, 의사결정, 기타 등등 이 모든 것들이 구성원한테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당연히 줍니다. 이런 게 쌓이고 쌓이면 이게 우리 회사의 문화입니다. 문화가 돼요. 이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은 뭐 지나가는 행동 하나, 말 하나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좋은 방향으로 가면 좋은 조직 문화가 되고요. 처음에 이거 뭐 그렇게 크게 뭐 부정적인 건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이제 쌓이잖아요. 쌓이고 쌓이면 이게 이제 덩어리가 되면 뭐다? 이게 또 부정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이 구성원한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한번 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요, 거기 팀장님이 기분이 안 좋으면요, 표가 딱 난대요. 약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포마드 기름이라 그러나? 포마드 기름? 남자들 이렇게 머리 약간 이렇게 바르는 거 있잖아요. 항상 그걸 바르고 이렇게 오시는 팀장님이 약간 이게 꾸미고 이렇게 뭐라 제일도 아니고 약간 뭐라 그러죠? 무스라 그러나? 네, 그런 거, 비슷한 거. 이걸 쫙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얘기를 좋아하시는 팀장님인가 봐요. 그래서 항상 오시면 댄디하게 옷을 입고 그걸 쫙 하고 오는데, 이분이 그걸 안 바르고 오는 날이 있대요. 한 분기에 한 번씩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흐트러 그냥 자연스럽게 안 바르고. 근데 바르던 사람이 안 바르면 느낌이 너무 이상한 거 아시죠? 그러면 그날은 전부 다 비상이 걸린 날이래.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사람의 머리 헤어스타일 하나도 리더가 우리 직원들한테 주는 영향력이 크다 할 정도로 나는 무심코 하는 행동이지만 이게 직원들에게 어떻게 와닿는가를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이거 다 아는 이야기라서요. 커뮤니케이션은 뭐 우리 사회생활 잘해야 되고 사회생활 해야죠, 그죠? 우리가 혼자서 못 사니까 직장에서 사회생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개인적인 관계, 직장 관계 다 필요한데 인간관계 다 중요하고, 근데 인간관계 잘하려니까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이 뭐 커뮤니케이션이다. 이거는 뭐 너무나 당연히 아는 말이지만 다시 한번 상기를 해봤습니다. 자, 리더의 언어가 바뀌면 조직이 바뀐다. 동의하실까요? 언어만 바뀌는데 또 조직이 바뀝니까? 언어가 바뀐다는 거는 생각이 바뀌는 거고 말이 바뀌는 거죠. 같은 거 아닐까요? 우리가 생각을 해서 말이 되고 그게 언어고 말투가 되고 다 연결돼 있죠. 그래서 언어가 바뀐다는 것은 그 사람을 대하는 행동이나 생각이 바뀐다는 게 포함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바뀌면 당연히 조직 문화가 달라집니다. 조직 문화가, 언어가 바뀌면 어때요? 일단 분위기도 많이 달라질 거고요. 사무실 분위기. 그 다음에 그에 따른 행동들, 구성원들의 행동이 당연히 달라지고,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성과에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당연히 생산성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교수인 존 카트만 교수님이 계셨어요. 이 교수님이, 미국에 거주하는 3,000상의 부부를 리서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혼을 한 부부들. 그러니까
그냥 사는 부부와 이혼한 부부의 차이가 뭐냐. 물론 개인적인 차이가 얼마나 많겠어요. 뭐 금전 문제, 뭐 여자 문제, 뭐 기타 등등 무슨 문제, 남자 뭐가 많겠지만 그걸 다 떠나서 개인적인 이유를 떠나서 좀 이렇게 공통적인 어떤 그게 없을까? 그 사유가 없을까? 이유가 없을까? 알아봤더니 이 사람이 발견을 한 거예요. 이혼을 하는 사람 부부와 그렇지 않는 부부는 결국 일단 말에서 결정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 말의 내용보다도 말의 방향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그에 따라서 말투입니다. 특히 말투. 야, 이게 세월이 그러니까 1년이 우리 한 번 말하고 이혼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한 번 잘못 이게 아니고 쌓이는 거죠. 집에서 쌓이고 쌓여서 이게 이제 쌓이니까 뭐다? 결국 불신으로 서로에게 이제 악감정이 생기는 거다라고 이분이 좀 정의 내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말이 특히 말투가 굉장히 중요하다.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직장 내의 사소한 행동이 조직 문화를 만든다라는 말에 저도 굉장히 동일한데 여러분 어떠세요? 맞습니다. 예. 큰 거를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조직 문화를 좀 좋게 만들고 싶다면 정말 사소한 행동부터 바꾸시면 돼요.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말씀해 보실 분. 저한테 오늘 이걸 또 주셔가지고 이거 한 장을 쓰겠습니다. 어떤 행동들이 우리의 문화를, 조직 문화를 만들까요? 구성원들 어떤 행동들 혹시 말씀해 보실 분 있을까요? 사소한 행동들 뭐가 있을까요? 회의 시간 지키는 회의 시간? 지키는 거. 그러니까 약속 시간을 약속 시간에 대한 것도 사소할 수 있다. 맞아요. 일단 박수 한번 주세요. 이거 하나를 드리기에는 조금 아쉬워서요. 질문을 조금 더 드려볼게요. 회의 시간을 잘 약속 시간 업수, 약속 업수를 말씀하신 건 그 외에 행동적인 면에서 혹시 어떤 게 사소한 행동들이 있을까요? 인사. 예. 이렇게 되면 이걸 드리기가 좀 애매해지는데. 자, 뭐 인사 맞습니다. 인사. 그러니까 표정, 말투, 눈빛, 행동 이런 게 다 들어가요. 내가 볼 때는 별거 아니에요. 근데 상대방이 보면 은근히 기분 나쁜 거 있어요. 그런 거 있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그냥 무심코 하는 행동이에요. 근데 상대방 은근히 기분 나쁜데 이거를 딱 집어서 당신 왜 그래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거 있어요. 눈빛이 좀 그래. 그러면 당신 눈빛 왜 이래? 이 말을 못 한다고요. 그렇지 않을까요? 말투도 조금 그래. 그러면 말투가 왜 그래요? 이렇게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거. 본인은 그 말투를 본인이 그렇게 한다는 걸 모를 수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나는 괜히 은근히 기분이 왜 표현이 좀 그러네? 약간 이런 게 있어요. 회의 시간, 약속 시간 이런 것도 말씀하시는데 약속 시간 잘 지키죠?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회의를 하는데 딱 2분, 3분 늦는 사람도 있어. 그럼 참 이것도 말하기도 뭐하고 늦기는 늦는데 온 사람들은 조금 오히려 손해보는 느낌? 그러니까 2분, 3분이 하나의 당연시 되는 약간 이런 것들도 사소하지만 중요한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표정 하나. 아까 헤어 스타일 하나도 이렇게 영향을 주듯이.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눈빛, 표정, 말투, 몸짓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 나의 눈빛이 어떤지, 표정 이런 거 생각하시고 대화하신 적이 많이 있으실까요? 대부분 많이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두 분씩 마주봐 보세요. 나의 표정이 어떤지 좀 말 좀 해달라고 보세요. 짝지한테 내 표정이 어떤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내 표정이 어때요? 되게 쑥스럽죠? 자, 앞을 좀 보실게요. 예, 그냥 제가 재미로 한번 해봐서 항상 내가 거울을 본다는 생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강사로서 저도 되게 중요한 직업상 표정, 말투, 특히 저도 공인이잖아요. 대중 앞에 서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저도. 근데 이게 저도 고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게 어렵다고 사람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저의 말투였어요. 저도. 제가 말이 좋게 말하면 굉장히 힘이 있다고 해요. 여성이지만 또박또박하고 힘이 있어요. 근데 이게 같은 건데 다르게 보는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좀 세다 라고
세게 들린다고 합니다. 같은 말인데 이제 어떤 상황이 어떤 분이 듣냐에 따라서 어떤 이야기에 따라서 느낌이 같아요,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명확하다, 힘이 있다, 이건 좋은데 좀 세서 약간 특히 말이 좀 빨라지면 이제 이렇게 같이 이제 호흡이 약간 빨라지면서 말이 세게 억양이 세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의식하고 하고 있어요. 나중에 또 막 빨라지고 셀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알아차리는 게 중요한 거죠. 아, 다시 컴다운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아직도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표정이든 말투든 여러분도 한번 그런 걸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이번 교육을 통해서 한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김범준이라는 작가가 모든 관계는 말투에서 시작한다라는 책을 내셨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나에게는 어떤 말버릇이 있는지 어려울 것 같아. 나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세상을 향해 종질맞게 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나의 말투는 안녕한지, 나를 한번 돌아보는 것이 말투를 개선하는 노력의 시작이다.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나를 보는 게 노력의 시작입니다. 말투를 바로 바꾸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한번 돌아보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을 돌아보는 시간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말투를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걸 좀 나눠 드릴게요. 받으시고 그냥 직관적으로 고민 많이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좀 나눠 주시겠어요? 해서 그냥 간단하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하시고 그 결과를 가지고 그냥 짝지랑 그냥 편하게 대화하시면 돼요. 뭐 정답이 뭐 얼마 이상 나와야 돼요. 그런 기준 없으니까 체크하시면서 일단 한번 받아서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니까 한 5분이면 체크하지 않을까요? 한 3분, 5분? 리더의 말에는 그래서 품격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품격이 뭘까요? 뭐 일단은 뭐 기본이다, 뭐 무게감이다, 감동이다, 나름대로 뭐 이렇게 그냥 해봤는데요. 리더는 너무 부정적인 말을 하면 뭐 당연히 안 좋다, 그죠? 못한다, 뭐 안 한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비교 갈등, 이거 참 안 좋은 말 습관이죠. 누구를 상대를 비교를 해가면서 이렇게 뭔가 자극을 시키는 리더가 간혹 있어요. 누구랑 막 비교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본인은 할 때는 모르지만 상대방한테는 그게 생각외로 큰 상처가 될 수 있고요. 그게 계속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 뒷담화 이거 그죠? 절대 안 되죠. 앞에서 하기 힘든 말을 뒤에서 안 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람인지라 이 뒷담화라는 게 또 이렇게 씹는 맛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를 한번 말씀을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저는 변 대표님하고 이제 회사를 같이 차렸다고 말씀을 드렸죠. 한 몇 년 됐죠? 13년, 14년? 이렇게 됐는데, 같이 어떻게 보면 동업을 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마 아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진짜 여러 가지가 이 비즈니스 관계에 되게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많이 부딪히고, 변 대표를 디스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이런 말 해도 됩니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 성향이 많이 달라요. 아까처럼 앞만 보고 달리고 열심히 이런 성과 중심. 그 다음에 저는 옆을 좀 챙기고 이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너무너무 두 사람이 다르죠. 회사 작은 회사지만 같이 하면서 막 생각이 다를 수 있고요. 막 그건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같을 수 있어요? 당연한데 그 과정에서 주고받는 말에서 이제 상처가 서로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저도 그랬겠죠. 변 대표님한테 그런 게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도 있으면 이야기하라고 합니다만 그분이 의도하지 않게 나한테 했는데 제가 훅 하고 그게 약간 남아있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인지라.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여태껏 이분하고 이렇게 헤어지지 않고 결별하지 않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잘 맞았어가 아니에요. 저는 그럴 때가 간혹 있거든요. 그러면은 일단은 기분이 살짝 나빴어. 왜 말을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하지? 그러면 일단은 그대로 두고 집에 가서 일단은 커피 한 잔 마시면 생각합니다. 천천히. 처음에 기분 나쁜 게 잘 안 가라앉아요. 근데 조금 이상하게 시간이 약인 경우가 있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 감정이 가라앉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 입장이 보이더라고요.
대표니까 그렇지. 나보다 훨씬 더 지금 압박감이 심할 텐데 그래 그래서 아마 그랬나 보다. 이렇게 막 내 나름대로 막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다? 그게 이제 나름대로 소화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그대로야.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한 달이 지나도 그 감정이 그냥 딱 처음에 훅 받았을 때랑 막 더 증폭이 되고 막 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 우리 대표님 보면 내가 이렇게 봐주더라고요. 왜? 감정의 찌꺼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을 도모하려고 일을 하다 보면 좋게 보여 안 보여? 안 보이고 자꾸만 편견이 가지고 또 말하고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또 뭐 자꾸 이런 약간 이렇게 이렇게 방어 기제가 생기고 그래서 그렇게 될 때는 저는 찾아갑니다. 독대하죠. 해가지고 이야기 좀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은 제가 그런 경우 잘 없어요. 대표를. 그래서 그럼 대표님이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이야기 하자는데 하지. 그럼 뭔데요? 그러면은 사실 그때 한 달 전에 이러지 않았느냐. 이건 내가 이해는 하는데 이런 부분 이런 거는 내가 마음에 좀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안 없어지고 이게 좀 스트레스가 되고 좀 그렇다. 이건 좀 나는 앞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원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럼 저희가 교육하는 회사잖아요. 변 대표님은 그걸 듣고 어떻게 할까요? 그 감정은 내가 몰랐다고. 그리고 그 상황 이제 상황 정리하면서 내가 그때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뜻인데 그게 내가 그렇게 느껴져서 미안하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바로 잡아주고 서로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싹 깨끗해져요. 그리고 깨끗하게 제로 베이스로 깨끗하게 속을 비워놓고 다시 또 우리가 일을 같이 합니다. 이 세월이 14년입니다. 근데 이게 방법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저는 모르겠고요. 저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쌓아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대표가 나갈 수 없으니까 제가 나갔겠죠. 언제가 터져가지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게 좋은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처음에 한번 삭혀보고, 그죠? 이해를 하려고 상대방 입장에 애를 써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거를 딴 데 가서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고. 우리는 이게 딴 데 가서 이야기하면 순간에 일이 커지는 거야. 그래서 그냥 당사자한테 감정 쫙 빼시고 이야기하시는 습관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뒷담화는 저는 뒷담화 절대 안 해요. 앞담화를 합니다. 네. 앞에서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역지사지해서 이해하든지 이런 것들. 자, 그다음 무게가 뭐 한마디 한마디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에 무게를 느끼시고요. 그러려면 내가 말할 때마다 자기 성찰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을 잘 하고 이러면은요, 이게 감동으로 오죠. 사람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고, 이건 뭐 다 아는 말들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고, 리더의 품격 없는 말투가 있어요. 무시하는 태도. 이 프로젝트에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알아서 하세요. 뭐, 다 설명할 시간 없어.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이게 뭐 완벽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좀 한번 우리가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비꼬는 말투. 어떻게 하면 이게, 우리 팀장이 어떻게 하면 이거 할 수 있죠? 그것도 모르고 있어, 일하나. 약간 이런 느낌. 훅 들어오죠?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요? 그거 왜 나한테 물어? 네 일이잖아. 뭐 약간 이런 느낌. 어때요? 참, 조금 상처가 될 수 있는 말들이지 않을까. 과도한 비판. 이걸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하냐? 막 약간 이런 느낌. 제가 반말로 해야 좀 살아나는 것 같아요, 말이. 이번 보고서에 몇 가지 실수가 있었는데 또 실수했어요? 이러다 진짜 더 이렇게 피해 볼 거다. 이 프로젝트 망친 거는 당신 무능력 때문에 이렇게 막 과도하게 사람을 공격하는 말투 이런 거. 나 통제를 지나치게 하는 거. 이거 작업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냥 아무 말 말고 시키는 대로 해. 그냥 아무 하지 말고. 당신 방식대로 하지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 막 이런 느낌. 말투. 이런 것들도 참 힘 빠지는 말투이지 않을까. 물론 그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자, 이런 것들을 반말로 하면 더 심하게 훅 하고 와닿겠죠. 호감이 아니고 비호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뭐 하다가 지금 일하는 거 안 보여? 이런 말투 어때요? 이 말을 이렇게 해야 돼. 말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이거 이렇게 하면 참 기분 나쁘지 않아? 지금 일하는 거 안 보여요? 막 약간 이런 느낌.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예를 하나 몇 개 갖고 와봤는데 그래서 결론이 뭔데? 약간 이런 느낌. 이게 표현을 다르게 하면 좀 다르게 와닿을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딱 이렇게 말을 짧고 이렇게 해버리면 굉장히 상대는 당황할 수 있겠죠. 언제 제대로 할래 니는? 약간 이런 느낌? 약간 이게 비꼬듯이 약간 이제 있잖아. 니가 지금 뭐 몇 년, 니가 지금 대리급인데 지금 아직도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하는 것들 좀 조심하셔야 되고,
됐고, 막 이렇게 중간에 말 자르면서 다 그냥, 됐고, 그만 됐어.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조심히 하세요. 지금 뜨끔뜨끔 하시는 분들 계신 거 아니에요, 혹시? 지금 나올 때마다 뜨끔뜨끔 하시면 아주 교육 효과가 좋은 겁니다, 지금. 자, 네가 뭘 한다고 그래. 뭐 예를 들면 이거 외에도 뭐 많이 있는데 이게 그냥 여러분들을 생각한 게 아니라 제가 그냥 직장 생활 하면서 저도 이제 그냥 몇 개 갖고 온 거예요. 생각나는 것들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경험한,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이 앞에 이것처럼 나의 상사나 동료나 분명히 경험한 그 상처가 됐던 말들이 한두 개씩은 있을 거예요. 절대 없지는 않습니다. 그 누가 말했는지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쓰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빈칸을 몇 개 해드릴 테니까 옆에다가 그냥 한번 내가 경험한 겁니다. 내가 직장 생활 뭐 예전 직장의 상사를 떠올려도 되고요. 지금 현재 있는 분 중에 공개할 수 있으면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말투가 나한테 거슬리더라라는 말투. 한 개, 두 개 괜찮아요. 한번 써볼까요? 저는 사실은 같은 회사를 차리고 뭐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탁 이렇게 뭐가 후배 파는 말을 들었다. 그러면은 독대를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직원이었다면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럴 수 있는 회사 분위기를 우리 대표님 계신데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걸 받아줄 수 있는 분들이 진짜 리더가 아닐까요? 본인의 그런 것들을 내가 언제 너 좀 이상하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 네가 그렇게 느꼈다면 그건 내가 미안해 라고 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본인의 실수나 그런 것들을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리더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그렇게 말을 해도 될 것 같은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드는 문화가 돼야 직원들이 말을 하죠. 이 말했다가 내가 어떻게 되려고 절대 말 못하죠. 그럼 그 말이 어디서 가죠? 담배 피다가 뒷담화로 다 갑니다. 그래서 다들 335 모여가지고 그래서 그 담배 피러 가서 직원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를 5분만 들어보면 그 회사 분위기를 체크하고 이렇게 조직 문화 진단 이런 거 따로 안 해도 알 수 있다고 그래요. 자, 잘 하셨고요. 조금만 보겠습니다. 품격 있는 말투를 그러면 해야 되는데 왜 이런 것들이 나올까요?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왜 이런 말들이 나올까요? 여기에는 뭐가 있죠? 다 감정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있어요, 없어요? 다 감정이 있잖아요. 답답함, 짜증남, 화남 이런 감정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품격 있는 말투를 할 때는 여기 나와 있지만 자극, 옆에 우리 팀원이 나한테 자극을 줬어. 팀장님 이건 이렇게 아니면 하는 행동 보고 내가 자극을 받았어. 말이 됐든 행동이 됐든. 그 자극을 받으면 사람은 뭘 하게 돼 있죠?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거 왜 그런 식으로 해? 약간 반응을 하게 돼 있잖아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중요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자극은 긍정적인 게 아니라 부정적인 자극을 말합니다. 부정적으로 뭐가 들어오면 쟤 또 시작이야. 쟤 답답하네. 내가 몇 번 말했는데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뭐가 들어와요, 감정이. 그 상태에서 바로 반응하게 되면 좋은 말 나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AI 로봇이 아니잖아요. 뭔가 실려요, 감정이. 그 말에는. 그래요, 안 그래요? 답답함이 실리든, 하등을 아까 비꼬게 되든, 공격을 하든, 뭐가 막 나온단 말이에요. 내 감정하고 섞여가지고. 그걸 차단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말투는요, 감정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연결 안 하고는요, 안 돼요. 말투만 바꾸는 건 한계가 있어요. 내가 지금 화가 나 미치겠는데 말투 바꿔집니까? 그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감정을 다스리는 것부터 들어가셔야 돼요. 말투를 할 때는. 이 감정이 뭐냐면 바로 자극과 반응 사이에 조금 멈추는 거예요. 공간을 말합니다. 그 순간 내가 딱 좋은 말 안 나갈 것 같잖아요. 그때 잠깐 기다리세요. 기다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좀 이따 이야기하자. 요것도 하나 기다리는 방법이에요. 잠깐 좀 이따 이야기 다시 하자. 그런 것도 될 수 있고,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방법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말을 하기 전에 리더가 갖춰야 될 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감정 관리입니다. 평정심. 왜? 이게 우리 조직
회사 분위기 싸하게 만들고 다 이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까 영향력이란 말을 했어요. 네. 잘못된 영향력도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나의 감정이 태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나의 기분이 태도가 되는 순간 그날 사무실 분위기 끝납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평정심이 참 어렵죠. 리더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관리자 올라갈수록 예, 평정심, 실무 일은 너무 잘하시잖아요. 너무 잘하니까 평정심이 안 생기는 거지. 저게 저래 안 되나 싶어서. 일을 더 잘하기 때문에 생기는 게 더 감정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평정심을 항상 유지하려고 쓰십시오.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 쓰시고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갑자기 박 대리 나한테 훅 들어오는데 잠깐만 지금 내가 왜 열받고 있나? 내가 뭐 하고 있지? 내 감정을 좀 살펴봐요. 그 순간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지? 내가 저 친구한테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열을 내고 있지? 이러지? 이런 걸 본인이 느껴보는 거. 저 친구가 나랑 역지사지. 저 친구 입장은 뭐지? 뭐 그런 것들. 내가 저 친구라면 지금 어떤 감정이, 만약에 내가 막 화를 냈어요. 그러면, 저 친구 지금 어떤 감정이 들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내가 이렇게 그냥 하면은 나중에 괜찮을까? 후회될까? 후회되지 않을까?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행동이 이게 최선인가? 이런 서로 자문자답하는 것들이 리더에겐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실까요? 네. 이게 바로 자극이 왔을 때 반응을 바로 하지 않고 중간에 공간을 마련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질문을 몇 개 가지고 왔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래서 품격 있는 말투를 하기 위해서는 감정이라는 게 연결돼 섞여 있기 때문에 숨어 있단 말이에요. 본질을 아는 게 중요해요. 내가 여기서 지금 화를 내는 게 나의 본질이야?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야? 김대리 나하고 지금 이 문제 가지고 화가 나고 지금 막 감정이 이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뭐가 중요하냐고. 제가 만나 내가 만나 따지는 게 중요한 거야? 아니면 이걸 해결하는 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뭐가 본질이 뭐냐는 거지. 본질. 이 본질을 파악해서 그렇게 딱 본질이 뭔지를 알면요. 사람과 문제를 분리합니다. 감정을 좀 떼내시고요. 관리하시면서 내가 결국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공통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그거를 얻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려면 공간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 공간을 통해서 천천히 이런 생각들이 오고 가면 정리가 되고 마음이 가라앉아요. 그랬을 때 그 다음이 가면 말투가 됐든 뭐가 됐든 다 연결되기 때문에 감정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말투만 바꾼다는 안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감정만 조절하면 말투를 같이 조절할 수 있다. 동의하실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더의 품격 있는 말투, 이것도 그냥 예시니까, 감사를 표현한다, 격려 지지하자, 공감하자, 지시할 때 명확하게 하자. 이거 다 아는 것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네. 존중하자. 나는 이럴 때 당신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청을 잘하자. 피드백. 여러분, 오늘 나중에 오후에 피드백 이런 거 다 공감 다 나올 거예요, 뒤에서. 요거는 이제 예시입니다. 어떻게 쓰시냐면요. 지금 말투에 대해서 첫 시간을 좀 저희가 살펴봤잖아요. 그죠? 아마 드는 생각들이 각자 좀 있으실 겁니다. 질문을 이거 아니에요. 이거 예시입니다. 예시. 그냥 설명만 드릴게요. 성찰 질문을 제가 드릴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게 성찰 질문. 나는 평소 업무 대화 중에 어떤 부정적인 표현을 많이 쓰는가? 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면 이제 오늘 교육 들으시고 자기 인식, 나부터 일단 성찰이 되게 중요해요. 내가 그러고 보니까 오늘 교육을 듣다 보니까 나는 이게 제 거예요. 제 성찰입니다. 저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겠죠. 제 성격이 좀 급하다 보니까 상대방 말을 끝까지 듣는 걸 좀 잘 못해요. 중간에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훅 들어가는 습관이 있다는 걸 내가 알게 된 거야.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은 상대방은 어떤 느낌일까를 제가 이제 역지사지 해봤더니 얼마나 당황스럽고 좀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라는 걸 제가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끝까지 듣고 중간에 혹시 끊어야 되면 중간에 잠깐만 내가 미안한데 좀 끊을게. 내가 조금 이런 식으로 동의를 구하는 질문 혹시라도 필요하면 하겠다라고 제가 개선의 행동을 쓴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쓰시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질문은 이겁니다. 옆에다가 써주세요. 자, 질문 쓰시고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지시를 아까처럼 받는 입장이든 하는 입장이든 이런 업무상의 오류가 너무 많아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이게 너무나 노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본인이 지금 인지를 하셨다는 게 중요하고요. 이것을 확인 기법이라 그러죠. 백트래킹 기법. 이거를 다시 한번 서로 오해가 없으려면 확인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까 말 두리뭉실한 그런 뜻이 한 오류가 생겨서 이게 갈등으로까지 부딪히기 때문에 일이 또 잘못되기 때문에 확인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서로 확인이라서 이제 간단한 정보 확인도 있지만 이 사람의 의중까지 내가 알아들었나까지에 대한 확인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쵸.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앞으로 이제 회의하실 때 꼭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도 그렇게 본인이 이제 쓰신 대로 내가 이렇게 하리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